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사생결단 좌파의 마이너스 정치가 웬 말인가. 이 사생결단 좌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의 칼럼을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 문재인 이재명 세력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사생결단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좌파 진영의 공격은 무제한 전쟁, 전면전, 절대전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이 무제한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는 1999년, 그러니까 밀레니엄을 앞둔 시점에 이제 중국이 뭐 자기들 G2로 간다, 뭐 이러면서 그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후 대미 정책을 조율하던 그 시점입니다. 1999년에 중국군의 현역 대령 2명이 제시한 초한전이라는 이론입니다. 무제한 전쟁,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계를 넘어선다, 한계를 넘어서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제한 전쟁으로 번역하는데 이게 내용이 간단해요. 평시 전시 구별 없다. 군대와 민간 구별 없다. 규범 법 저리 가라 해.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싸워야 한다. 이게 중국에서 채택한 무제한 전쟁의 이 핵심입니다. 상대는 누구냐? 미국이죠. 중국은 1999년에 미국을 상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미국을 상대로 무제한전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 무제한전은 전시 평시 구별 없다. 군대 민간 구별 없다. 여론, 심리, 법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이게 무제한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면 지금 워낙 그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또 자칫하면 핵전쟁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국지전을 합니다.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전면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지 않아요. 대개 국지전을 합니다. 특정 지역을 공격하고 빠지거나 또는 누구를 딱 잡고 빠지거나 이런 식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이 무제한전 전면전은 제한적인 국지전이 아니라 상대의 소멸과 경멸을 목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공격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장 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기영 대기자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하는 행태를 보면 이자들이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떤 소재도 수단도 방법도 구애받지 않고 그야말로 전면전 무제한전을 하고 있는 집단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의 무제한전의 사례, 후쿠시마 방문, 일본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외교관계마저도 선동적 퍼포먼스로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쓰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양곡관리법, 간호법. 자기들한테 표를 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농민들이나 간호사, 이들을 표를 모으기 위해서라면 입법 폭죽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밀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또 제2 표결할 수 있다.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만 주면 된다. 그러면 농민표, 간호사표는 다 우리께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방송장악연구화를 위한 본격 전쟁에 돌입했어요. 방송법 개정안 강행하고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최민희는
1990년대 민원연이라고 하는 이 좌파 단체의 사무총장을 지내고 앞에 민주자 달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주, 뭐 이런 식으로 민주언론운동연합의 민주. 갑자기 생각이 나네. 북한의 그 나라도 아니지만 어쨌든 북한이 대외적으로 이 국호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게 뭔지는 아십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 민주. 최민희라는 자는 이 민원연이라는 단체 사무총장으로 민주라는 포장을 한 채 보수 언론 공격에 앞장서다가 2006년에 민주당목 방송위 부위원장, 비례대표 의원 감투를 차지했고 이런 자를 다시 내세워서 방송장악 업무를 가시화하고 있다. 지금 종북 주사파는 MBC, KBS, YTN 등 좌파 사장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 언론 매체를 뺏기면 다시는 정권 찾아올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다 보니까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공격에는 금도도 염치도 인권도 없다. 대통령이 회식한 부산 횟집, 일광이라는 그 횟집 이름을 왜곡해서 친일딱지 붙이고 소재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내용이 팩트인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제3세계 게릴라전, 정글, 도심, 시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듯이 이 종북 주사파들은 삼라만상 모두를 공격 소재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금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있었다. 국익, 인권, 금도, 상식, 염치.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서서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다. 종북 주사파들한테 김정은이의 지시와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간첩단한테 국익이 뭐고 인권이 뭐고 금도가 뭐고 상식이 뭐고 염치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문재인 좌파 정권하에서 종북 주사파 정권하에서 김대중 노무현과는 다르게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천박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10년 해보니까 권력의 단맛이 어떤 건지 알게 됐고 또 노무현 때 잘못하는 바람에 정권 뺏겨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굶어 보니까 너무너무 허기가 져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든 세워놨는데 그리고 30년 50년 헤쳐먹겠다고 했는데 이게 5년 만에 그냥 정권을 상실해버렸으니 빼앗겨 버렸으니 그 상실감 그 박탈감이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이 자들은 마지막 보루인 입법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것이고 2027년 대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거의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집단 심리에 매몰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규영 대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런 좌파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종북 주사파, 이런 문재인, 이재명 세력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보수 우파 지휘부는 이 전쟁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가? 저 좌파들의 그 처절함과 절박함을 10분의 1이라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횟집 논란. 좌파들의 저 가증스러운 행태에 분노하지만 동시에 굳이 횟집에서 밥 먹고 나올 때 그렇게 도열하면서까지 사진 한 장 찍히고 어떻게 공격받을지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도열 인사까지 해서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그 무신경과 정치적 해이함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뭐 사소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 좌파들이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공격을 해댈 때, 그리고 저들의 공격이 감성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을 때, 그때 정말 매사에 전쟁하는 심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또 사후에 대비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태평성시의 대통령이 아니다. 역대 보수 대통령들이 상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렬하고 전투력 강한 좌파 공격수들이 무제한 전쟁을 지금 걸어온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과 국가 정상화의 큰 방향은 옳게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총론에서 맞고 강론에서 틀릴 수 있다.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점에서는 낙제점밖에 줄 수가 없다. 절박함이 부족하고 상황을 겸손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빗발치는 화살 속을 달리는 말 위의 지휘관처럼 한순간도 신중함과 절제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규영 대기자의 결론입니다. 자, 사생각단 좌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규영 대기자의 칼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칼럼의 뒷부분, 마이너스 정치가 웬 말인가. 자, 보십시오. 좌파들이 이렇게 처절하고 절박하게 달려드는데, 그러면 이 좌파들한테는 예전에 자기들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만 있다면, 흠집낼 수만 있다면, 저 자유파를 발목을 잡을 수만 있다면 누구든 좋다. 그야말로 총공격의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도 사람이라면 이재명이가 저게 범죄자라고 하는 걸 모르겠어요? 곧 감옥 갈 거라고 하는 거를 짐작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덮어두는 거예요. 반 이재명, 비 이재명 파가 요즘 이재명 공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집단적 이 종북 주사파의 집단 이익, 그것에 모두가 지금 한 몸뚱이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 자유파 공격에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종북 주사파들, 문재인, 이재명 세력 곧 싸울 것 같고 곧 깨어질 것 같고 곧 헤어질 것 같아도 절대 마이너스 정치 안 합니다. 절박하니까 마이너스 정치 할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내년 총선에서 정말 소수 정파로 전락하는 순간 자기들이 5년간 그렇게 공을 쌓아서 입법해 놓은 거 전부 다 무너지니까. 그리고 2027년 정권 탈환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니까. 이 절박함과 처절함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저 종북 주사파들 마이너스 정치하지 않습니다. 정권 잡은 다음에 마이너스 정치를 할 땐 하더라도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절박하고 처절하게 달려드는 종북 주사파를 상대로 하는 우리 자유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박함과 처절함을 갖지 못하면 오만방자해지고 느슨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유파 전체의 승리보다는 개인의 정치를 앞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자유파 진영의 분열이고 마이너스 정치의 시작이에요. 야, 정광훈이가 뭔데 우리 당을 통제한다 그래, 좌지우지한다 그래. 야, 손절해. 김재원이 그 뭐 자꾸 쓸데없는 말해서 야, 그 징계해버려. 태극기 세력? 야, 무슨 태극기 세력이 무슨 표가 된다 그래? 그거 극우 아니야? 잘라. 유튜브?
맨날 무슨 저 바깥에서 우리 공격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야 유튜브 극우 유튜브들 다 우리랑 관계없다고 정리해. 박근혜 대통령? 아예 언제적 박근혜야? 무슨 표가 있다 그래? 야 찾아갈 거 없어. 잘라버려. 이런 식의 마이너스 정치를 지금 이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지금 그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실제로 우리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광화문에 지 정치적 필요 때문에 나온 자들은 몇 명 있지만 진정으로 나라 구하려고 지 친구 손, 지 가족들 손잡고 광화문에 나왔던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 그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민들이, 신도들이 100여일 넘게 그 차디찬 엄동설 안에 청와대 앞 아스팔트 위에서 광야교회를 하면서 좌파 종북주사파들과 투쟁할 때 거기에 단 하루만이라도 같이 거적대기 피고 밤샘 투쟁했던 자가 단 하나라도 있냐고.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 그랬던 자들이 염치도 모르고 겸손도 모르고 지그들이 잘나서 지그들 힘으로 정권 교체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정광훈 손절해, 김재원 징계해, 유튜브 차단해, 박근혜 세력 웃기는 소리 마, 태극기 더 이상 우리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 이 짓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정치를 해서 이길 수 있으면 또 몰라. 좋아요. 내가 쫓겨나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만 있다면 내 쫓겨나 주겠어요. 이길 수 있냐고. 가장 확실한 고정지지층 10% 15% 잘라내고서 이길 수 있냐 말이야.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국회 소추단 법률 단장을 했던 자를 윤리위원장으로 시키고 김재원이를 징계하게 만들려고 하냐고. 태극기 집회에 제대로 얼굴 한번 보이지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태극기 집회 별거 아니다, 광화문 별거 아니다, 정광훈 손절해, 유튜브 손절해 할 수 있냐 말이야. 그것들이 지난 5년간 태극기 세력한테, 정광훈 목사한테, 우리 우파 유튜브들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했다면 또 말도 안 해. 전부 다 하나같이 도와달라고 그래 놓고. 플러스 정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렇게 자해적인 마이너스 정치를 지금 하고 있냐 말이야.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이미 하고 있잖아. 저는 여러 수백 번 이 모자라는 것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왔습니다. 중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유파 본대의 대통합,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다. 베이스캠프가 든든해야 중도로 나가서 중도표를 끌고 오지. 중도표라고 기껏 끌어왔는데 막상 베이스캠프가 텅텅 비어있어. 여기저기 울타리가 다 터져 있어.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냐. 지금 이 국민의힘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어요. 홍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와중에도 25%의 표를 얻었어요. 그 표가 자유파의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그 표, 홍준표
얻었던 그 25%, 홍준표는 뭐 지가 잘해서 당을 살렸다, 죽어가는 자유우파를 살렸다고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잃어도 대한민국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홍준표를 찍었던 그 표가 바로 2019년에 광화문 대혁명에 태극기를 들고 나섰던 그들이단 말이야. 100일 넘게 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광야교회를 했던 바로 그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와중에서도 홍준표에게, 그 모자란 홍준표에게 25%나 표를 모아줬던 그 자유우파 주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을 손절하겠다는 거 아니야. 선거 이기고 싶죠. 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 이기고 싶죠. 예, 이깁시다. 이기려면 자유파의 베이스 캠프를 먼저 든든하게 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35%의 대한민국 주류를 다 함께 해야 돼요. 먼저 그 기반 위에 중도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얻어냈던 52%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듯이 태극기 세력 잘라내, 자유파 유튜브 걷어내, 정광훈 손절해, 박근혜 세력 근처도 못 오게 해, 이러면 베이스 캠프가 무너져 버리는데 무슨 중도표가 그걸 보고 오냐고. 질 것이 뻔한 세력에 왜 중도표가 표를 주냐고. 이건 명백하게 정치 노선의 잘못입니다. 잘못된 정치 노선과 잘못된 전략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고 개념 없는, 오로지 내년 선거에 국회의원 한 번 더 될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그렇게 해서 사선호선 됐던 이 중진 최고위원들한테서 무슨 전략이 나오고 무슨 승리의 비전이 나오냐고. 잘못된 정치 노선과 잘못된 전략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파 진영 전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진영을 재편하는 것만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